그리고 그 외에 뭐 유용한 기능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3D 인터커넥터 굉장히 많이 질문이 와서 요거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3D 인터커넥터 옵션 2017 버전부터 가능한 기능인데요. 우리가 솔리덕스 데이터가 아니라 뭐 스텝이라든지 아니면 뭐 카티아 아니면은 뭐 엣지 이런 타 캐드 파일을 이제 굳이 뭐 스텝이나 파라솔리드나 이런 식으로 솔리덕스에서 열 수 있는 파일 형식으로 불러와서 여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열 수 있게끔 카티아 파일도 바로 솔리덕스에서 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이 3D 인터커넥트 옵션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솔리덕스 파일로 굳이 보통 우리는 스텝이나 이런 걸 열게 되면 솔리덕스를 일단 저장하고 그 다음에 어셈블리에 뭐 삽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탑캐드 파일을 바로 다이렉트로 불러와서 계속 그 카티아에서 수정된 파일을 계속 반영해서 수정된 내용도 반영하고 솔리덕스에서는 참조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뭔가 협업하는 식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 이 옵션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협업을 한다라고 해도 일단 솔리덕스 파일로 변환을 하고 우리가 조금씩 또 그것도 수정을 하기 때문에 솔리덕스 파일로 변환을 하지 않으면 수정이 불가능해서 일단 솔리덕스 파일로 만들고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 불러왔을 때 이 옵션이 체크된 상태로 불러오게 되면 이 파일에 이런 식으로 연두색 화살표가 붙기 시작을 해요. 요거는 되게 많이 거의 대부분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렇게 붙어서 뭔가 수정이 안 된다. 뭐 열어지지도 않고 뭐 저장도 안 되고 뭐 안 된다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지금 원본 파일이랑 계속적으로 링크를 가져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본 파일이 수정되면 얘도 같이 반영될 수 있게끔 계속 업데이트가 되게끔 만드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원본 파일이랑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수정이 안 되게끔 막혀져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수정하려면 해당 부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메뉴가 없네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요. 파랑 연두 색깔 화살표가 붙어 있는 그 부품에서 마우스 오른쪽. 이게 부품이 될 수도 있고 어세이가 될 수도 있어요.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피처 해제라고 나오게 되고요. 이거 진짜 분리할 거야. 다시 실행 취소할 수 없어. 끄는 뒤에는 다시 원본이랑 링크 못한다 라고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 분리할 거야 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불러온 피처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불러올 때 그냥 이 옵션을 체크하고 불러오는 것과 체크하지 않고 불러왔을 때의 그 데이터를 불러오는 시간도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부품이 깨지는 정도도 좀 차이가 있어요. 인터커넥터를 체크하고 불러오게 되면 아무래도 원본 파일을 그대로 사용한다라는 게 이게 변환 작업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모델 형상이 특정 부분이 뭔가 깨지거나 우리가 보통 스텝이나 이런 걸로 불러오면 깨져가지고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줘야 되죠. 근데 그런 작업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뭔가 모델 형상이 깨지지 않고 온전히 좀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러올 수 있는 파일 형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022 버전으로 제가 확인한 건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2021 버전에서 제가 확인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파일 형식이라든지 형식 버전에 대해서 조금 업데이트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카티아 파일 같은 경우는 솔리덕스 모듈을 따라가는데 솔리덕스가 프리미엄, 솔리덕스 모듈은 스탠다드, 프로페셔널, 프리미엄 세 가지 모듈이 존재하는데 얘는 프리미엄 모듈에서만 카티아 파일을 바로 다이렉트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원본 파일이랑 계속적으로 링크를 해서 쓸 거다라고 하게 되면 원본 파일이 변경된 걸 이제 엎어치기, 새로 고침하는 작업을 해줘야 되잖아요. 변경됐을 때. 그럴 때는 해당 부품을 선택해서 피처 편집을 눌러서 다시 찾아보기에서 연결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원본 파일이랑 계속적으로 링크를 해서 쓰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앞에서 말했던 그래픽 파일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인터커넥터 옵션도 해당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뭐 스텝 파일을 불러왔을 때도 해당될 거고 아니면은 아까 뭐 슬라이스 아니면 실루엣 요소 이런 것들도 다 여기서 활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래픽 파일을 불러오게끔 만든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D 프린터가 들어오면서 이 그래픽 파일을 불러와서 어떻게 수정할 수 있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를 많이 문의가 왔었는데 안 되다가 너무 이슈가 많아지니까 이런 그래픽 파일을 활용해서 작업할 수 있게끔 뭔가 전환을 한 거고요. 실제 이 그래픽 파일을 활용하는 거는 거의 역설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러올 때 메시 데이터 파일을 불러올 때도 그냥 디폴트를 하게 되면 그냥 그래픽으로 인식돼서 불러올 거예요. 근데 이 메시 그래픽 파일 같은 경우도 내가 그래픽 바디가 아니라 솔리드나 곡면으로 불러오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최대한 그 형상에 맞게끔 그 형식에 맞게끔 불러서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래픽 바디로 불러오기보다는 그냥 솔리드 바디로 불러와서 많이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그래픽 파일로 불러왔던 거를 솔리드로 불러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불러지기 시작하고요. 여기서 솔리드로 불러왔을 때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스텝이나 이런 것들도 불러와서 작업은 할 수 있는데 얘는 지금 뭔가 딱 떨어지는 형상이어서 뭔가 바로 작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까 전처럼 뭔가 이렇게 뭔가 콜라병처럼 그런 곡선이 들어가 있는 형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솔리드 바디로 변환됐다 하더라도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 면에 특정 면에 참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솔리드 바디로 불러온 것들을 다시 메시 데이터로 변환을 하기 시작하고요. 이 메시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삼각형 형태로 뭔가 참조점을 선택할 수 있게끔 나눠지다 보니까 얘를 최대한 활용해서 다시 솔리드웍스의 히스토리를 살려가면서 솔리드 바디로 구성할 수 있는 역설계를 역설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단순히 스텝 파일로 불러왔는데 얘를 얘를 이제 그 솔리드 바디로 불러왔지만 활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메시 데이터로 변환하고 메시 데이터로 변환된 파일을 다시 솔리드로 만들고 이런 작업.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불러왔을 때 특정 면이 깨진다거나 뭔가 계속해서 오류가 발생한다거나 뭐 도면으로 내보내는데 도면이 다 빈 채로 나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대부분 스텝이나 뭐 파라솔리드나 뭐 IDS 파일로 불러왔을 때 그 면이 깨져서 뭔가 도면으로 뭐 DWG로 내보낸다거나 아니면은 뭐 PDF로 내보낸다거나 했을 때 오류가 나면서 내보내지 않는 상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러왔을 때 이런 식으로 뭐 그래픽 바디로 불러왔던 파일을 이런 식으로 메시 데이터로 변환을 하고 이 메시 데이터 파일을 다시 뭐 곡면으로 변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불러오는 방식에서도 내가 솔리드로 불러올지 그래픽으로 불러올지 아니면 곡면으로 불러올지를 결정할 수가 있고요. 보통 이 지오메트리 수정하는 거는 곡면으로 불러왔을 때나 아니면 솔리드로 불러왔을 때 수정 작업을 많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진단 블록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어디 면에서 오류가 발생을 하고 어디 면이 깨져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 면을 살릴 수가 없다. 보통 여기서는 자동으로 이제 살릴 수 있는 건 살려주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못 살리게 되면 그 면을 아예 삭제를 해버려요. 그리고 다시 생성을 합니다. 다시 우리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 메시 데이터로 변환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뭔가 문제가 되는 면을 삭제를 하고 다시 생성을 할 때 참조해서 작업할 수 있는 그 모델의 참조점이라든지 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메시 데이터로 변환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면 삭제를 하고 다시 만들고 뭐 다시 파일 형식을 뭐 다시 솔리드 형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다시 뭐 곡면으로 변환한다거나 이게 이 중간 과정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단순 참조를 위해서 메시 형태로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걔를 다시 스텝으로 뭔가 저장을 해서 다시 솔리드로 불러온다든지 그런 작업이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면 삭제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면 패치인데 그 특정 오류가 나는 면을 삭제를 해서 삭제를 함과 동시에 다시 그 면을 패치시켜서 다시 모델 형상을 구현하는 쪽으로도 이 면 패치 작업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러왔을 때 에러가 발생하는 원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른 캐드에서 작업한 거를 불러오다 보니까 그만큼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 왜 이렇게 오류가 나죠?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다른 캐드에서 작업한 거를 솔리덕스에서 열 수 있게끔 변환하는 작업을 거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면이 깨지거나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구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파일 형식을 변환해서 불러온다든지 아니면은 틈을 그 특정 면에 오류가 나면 삭제를 해서 다시 생성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좀 수동으로 작업을 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오류가 발생했었을 때는. 그래서
말했던 것처럼 완벽하게 솔리덕스 파일로 사용하려면 뭐 도면으로 내보냈을 때, 도면 DWG나 PDF로 내보냈을 때도 문제가 없이 사용을 하려면 아무래도 솔리덕스, 온전한 솔리덕스 파일로 모든 오류를 해결해서 작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뭐 다른 타케드 파일을 불러올 때도 그냥 IGES나 뭐 스텝 파일보다는 파라솔리드 파일이 가장 호환이 잘 됩니다. 솔리덕스랑. 그 커널이라고 해서 파일의 형상을 이제 만들어주는 방식이 솔리덕스는 커널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파라솔리드 파일 형식이랑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뭐 파일을 불러오는 속도나 파일 이제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가장 호환이 잘 되는 건 파라솔리드고 그 다음이 스텝이고 그 다음이 AGES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파일 받아 오실 때는 혹시 파라솔리드로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먼저 물어보시고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은 스텝으로 많이 받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이건 유틸리티인데 일단 검토하는 거예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리비전 1번 있고 리비전 2번 있는데 리비전 1에서 리비전 2로 뭐가 변경되는지 알고 싶다. 뭐 사용자가 코멘트를 넣어놨으면 뭐 상관이 없는데 코멘트도 없고 그냥 눈으로 봤을 땐 똑같은 것 같고 도대체 어디를 수정했고 어디가 뭐 추가됐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 유틸리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실 수가, 뭐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틸리티에는 크게 뭐 비교, 대칭 검사, 뭐 단순화 이렇게 나와져 있게 되고요. 비교 부분에서는 또 뭐 문서를 비교할 건지, 뭐 속성값으로 비교를 할 건지, 아니면 피처, 뭐 구멍을 뚫었는지 안 뚫었는지, 뭐 이런 피처 형태로도 비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모델 형상을 비교할 수도 있고, 아니면 BOM 테이블 자체를 또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드인을 일단 유틸리티를 애드인을 해주고 그다음 비교에 문서를 눌러주게 되면 뭐 문서 속성을 비교할 거다, 뭐 피처를 비교할 거다, 아니면 뭐 지오메트리를 비교할 거다 해서 이 유형을 선택을 하고 내가 원본이랑 그리고 수정된 리비전 1번과 리비전 2번을 선택을 해서 비교 실행을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서는 뭐 크기가 얼마나 되고 언제 저장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지금 그 최저가 부피 볼륨 값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나오기 시작을 하죠. 질량도 더 증가를 했네요. 보니까 길이 값이 더 늘어났으니까 모델이 형상이 더 커졌으니까 뭐 최적이라든지 질량 값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뭐 모델 색상도 변경이 됐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유틸리티라는 거를 이용하게 되면 작성화 문서의 뭐 속성이라든지 뭐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가 있고요. 피처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런 거, 뭐, 깊이 값이 수정이 됐다. 기존에는 40mm였는데, 얘가 60mm로 변경이 됐다라고 해서 알려주게 되고, 구멍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뭐, 두 개의 이제 피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돌출이 지금 변경이 됐다라고 해서 알려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번 이 유틸리티로 쭉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뭐, 사용하시려는 비교하고 싶은 항목에 대해서 한번 쭉 보시고 나는 요거 아주 유용한 것 같아. 여기가 뭔가 요 기능으로 해서 앞으로는 뭐 리비전 비교해 본다든지 작업한 거 앞에 뭐 V1, V2에 대해서 뭐가 뭐가 변경됐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솔리독스가 있으면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모르고 못 쓰는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시고 사용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쭉 한 번씩 눌러서 봐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되게 많은 항목을 기준으로 제가 교육을 진행을 했거든요. 지금 하나 더 있거든요. 마지막 딱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이것도 되게 유용해서 트리하우스라는 건데요. 저희가 모델을 작성하기 전에 일단 모델 형상, 그 레벨 구조가 다 정해져 있으면 이 트리하우스를 이용을 해서 모델을 전반적으로 이제 레벨 구조, 트리 구조를 생성해 놓고 모델링 작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요. 아닌 경우에는 일단 기존에 작업해놨던 어셈블리 데이터를 불러와서 트리 구조를 확인하거나 뭐 BOM이라든지 부품 속성 값을 엑셀 리스트로 수출해서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히 기존에 앞에서 작성해놨던 데이터를 드래그를 해서 열게 되면 이렇게 현재 이 불러온 어셈블리 트리 구조를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속성도 변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설정도 추가할 수 있고 뭐 도면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부품이 현재 이 어셈블리에 몇 개가 삽입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단에서는 가장 좋았던 거 뭐냐면 일단 트리 구조를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작업해 놨던 거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기존 작업해 놨던 부품의 계층 구조라든지 트리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좋았고,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이렇게 BOM을 뽑는데 이 BOM 단에서도 지금 이 미리 보기 아이콘까지 다 싹 다 넣어서 또 뽑아줄 수가 있다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보통 이 BOM 뽑을 때도 이 이미지가 같이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사용자분들이 엑셀 파일을 열어서 이미지를 붙이는 경우가 있다고, 캡처해서 붙이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꼭 트리하우스가 아니라 솔리덕스 도면에서 BOM 뽑고 엑셀 파일로 저장할 때 이 옵션을 체크해서 저장해 주게 되면 걔도 이 이미지를 같이 포함해서 BOM을 저장해 주실 수 있는데, 이 트리하우스에서도 이 엑셀 파일로 저장할 때 이 이미지 파일을 같이 포함해서 저장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편리하더라고요. 요거랑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기술 지원을 하다 보면 어떻게 이제 레벨 구조를 작성했는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 번에 파악하려면 여기 트리하우스에 그냥 단순히 드래그를 해서 넣어주게 되면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